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모집 요강을 읽어주는 선생님 요강쌤입니다. 온라인 진로진학 박람회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학상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소개와 그리고 학과 소개, 그리고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이후에 저희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미래를 만날 것이고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세상을 키우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 대학,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신 몽당 한한길 선생님이 설립한 대학으로 올해 개교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 성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과를 하여야만 저렇게 국고 지원, 저희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3개년간 17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환경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한을 받는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보실 때 저런 평가에 통과를 했는지도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천대학교는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수상을 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7년 연속 1위는 재학생의 만족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요. 저희 부천대학교는 본 캠퍼스와 소사 캠퍼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 저렇게 캠퍼스가 또 하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지만 저희 대학은 접근성 그리고 교통편이 좋기로 또 유명합니다. 저희 본 캠퍼스는 부천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소사 캠퍼스는 서해선 소세울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의 오른쪽의 건물은 강의동으로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치기공과 2013학년도에 신설되는 반려동물학과 6개 학과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건물은 기숙사동으로 저희가 2인 1실에 2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캠퍼스 그리고 소사 캠퍼스 모두 도서관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인 만큼 산업수요 요구 분석을 통해서 산업체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은 교양교육을 연계해서 인성교육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인재 인증제라고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기 보이시는 자아 인성 역량, 다양한 역량, 6가지 역량에 포함을 시키고 저것들을 이수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셀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6개 역량이 다 갖춰진 학생은 퍼펙트 인재라고 해서 추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문대학 43개교 중에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서 저희만의 그리고 CES 구축, 잡 매칭 시스템,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여 또 다른 역량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그리고 해외 여학연수 프로그램들 다양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과 소개입니다. 공학 계열입니다.
전문대학은 2, 3년제 과정에 전문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요. 저희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졸업할 때쯤에 지원 절차를 통해서 학사학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년 과정을 더 하시면 4년제 학사학위와 동일한 학사학위가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과, 토목공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과, 정보통신과가 있고요. 또 공학계열의 IT융합비즈니스학과, 영상인 게임 컨텐츠과, 섬유 패션 비즈니스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정보보안과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로는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비서사무행정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 관광경영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로는 식품영양학과, 호텔 외식조리학과, 뷰티케어과의 헤어디자인 전공, 뷰티디자인 전공, 그리고 간호학과, 치기공과, 그리고 반려동물과, 그리고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 그리고 재활스포츠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입학 전형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문대학들이 수시 1차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올해 2.2% 또 상향 조정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전문대학마다 동일합니다. 면접고사나 합격자 발표, 그 외에 서류 제출 기간 이런 일정들은 다르니까 지원하시는 대학의 일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1, 2차에 모집을 하고 결혼 인원 발생 시에 정시로 2월을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현재 나와 있는 모집 요강 인원보다 인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시 모집 희망자는 꼭 다시 입학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모집 요강 안에 인원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년대 및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아쉽게도 자동화 로봇과는 이제 모집을 중단하고요. 보건의료행정학과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좀 더보다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들을 더 보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2년제 60명을 모집하고요. 특기자 전형의 실내건축 디자인학과가 추가되었고 영상인 게임 콘텐츠과는 그동안 수시 1차만 모집하던 걸 수시 2차 특기자 전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 학과가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서사무행정학과, 호텔 관광경영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과의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적 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고 전형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특기자,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북한이탈 주민 관련 자격 조건이 된다면 모집 인원이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고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 보시면 수시 1, 2차 면접 미실수, 면접 20%, 면접 60% 학과에 교과 등급 비교과 출결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인 학생들의 성적 반영인데 검정고시 합격생 여러분들은 출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검정고시 성적 평균 평점에 400점을 반영을 하고요. 면접 미실시 학과는 100%, 면접 20% 학과는 성적 80%, 면접 20%, 면접 60% 학과는 성적 40%, 그리고 면접 60%로 반영을 합니다. 검정고시 취득 평균 점수는 지금 보시는 평균 점수 표를 보시면 그 구간 안에 본인의 성적에 해당된다면 밑에 반영 점수가 들어가고요. 환산 등급은 저희가 전년도 입시 결과가 등급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9등급 체계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별 학과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 자격이 있다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들은 다 사전에 서류 제출 기간의 자격 조건에 대한 서류 제출만 하시면 되지만 영상의 게임 콘텐츠과는 포트폴리오나 수상 내역에 대해서 면접 당일날 준비를 해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특기자 전형이면 별도의 가산점이 있냐, 자격증이 2개, 3개 더 많으면 가산점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저희가 수능 전형이 있는데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400점을 반영을 하고 면접 60% 학과는 저희 정시 때는 항공서비스과와 호텔 외식조리학과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 4개 영역 중에 가장 성적이 잘 나온 2개 영역을 저희가 반영할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최우수 탐구 영역에 보시면 사회과학 직업 중에 최우수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1, 과학이 2, 그리고 국어가 3, 성적 순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사회와 국어만 반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등급으로 나오는 건 저희 대학 모집 요강에 환산된 점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시 때도 저희가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생들은 이제 이쪽에다가 이 학생부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보지만 수시 합격자, 충원 합격자 모두 정시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시로 할 건지 정시로 할 건지 잘 참고를 하셔야 하고요.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수시를 아예 지원 안 했거나 수시를 지원했는데 모든 대학에서 합격을 받지 못했거나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서류 제출입니다. 기본적으로 2026년 1회차부터 2022년도 2회차 합격자 중에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시는 학생들은 서류 제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동의자 또는 2025년도 이전 합격자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원본 그리고 성적 증명서 원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하실 때는 듣기 우편 발송 또는 저희 부천대학교 입학홍보센터로 방문을 해주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특기자, 수급자 및 차상위,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은 해당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도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제공 동의하실 때 신청 방법을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검정고시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본인의 검정고시 합격 정보가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클릭 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서 접수 시에는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체크를 하셔야 하고 제출 동의 확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한 방법은 저희 부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입학 도우미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2023학년도 검정고시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 신청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시기별 서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자에 하나는 부분이고요. 보통 특기자 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이런 전형들은 꼭 추가 제출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시 1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1일 5시까지 2차는 11월 24일 5시까지, 정시는 2023년 1월 16일 5시까지 온라인 등기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 입학사정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 부천대학교는 면접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면접 실시학과, 면접 비율에 따른 실시학과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학과, 희망하는 학과, 지원하는 희망하는 학과는 소사 캠퍼스 그리고 본 캠퍼스에서 각각 실시를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땐 면접 심사 항목을 잘 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에는 면접고사 일주일 전에 예상 질문을 오픈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긴장도도 많고 부담도 많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집 요강 31페이지에 사전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죠. 네, 면접고사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모집 시기별로 보여주시는 기간과 시간을 잘 참고해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안 할 경우에서는 저희 대학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고 추후 변경해 드리지 않습니다. 타 대학의 면접이 겹치지 않도록 본인이 불편한 시간대에 배정이 되지 않도록 꼭 예약을 입학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대면 면접을 할 겁니다. 면접 심사자 2명과 학생 1명이 2대1로 3분 이내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그러면 안 보고 보나요? 뭐 가림막 뒤에서 하나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고자 면접 심사자에게 고등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생활 기록부라던가 검정고시 학생들은 성적표라던가 이런 걸 심사자에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그래서 본인 입으로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예를 들어 수험번호라던가 이름, 출신 학교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의 직장, 직위명 같은 걸 말씀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장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사복이나 교복 아니면 면접복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 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안내가 나갈 거니까 잘 유의 있게 봐주시고요. 면접 당일 날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면접 예약 확인증을 지참해 오시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모집 요강에도 나가 있고 입학 홈페이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아까 성적 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참고하라고 한상 등급이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등급을 보시고 지금 전년도 입시 결과에 희망하는 학과에 일반고 전형에 나와 있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에 나와 있는 평균 등급을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다른 대학들도 많이 합격 예측 진단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성적을 한번 넣어보시고 참고하실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대학교는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수시 1차, 수시 2차 각각 한 개 학과 한 개 전형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 수시 모집 지원 6회 제한이 없습니다. 4년제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예약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예약 상담 남겨주시고요. 예약 상담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전화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과나 입학에 대한 상담들도 문의가 가능하시고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아니면 기타 정보들을 위해선 저희 부천대학교 공식 SNS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반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검정고시는 어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고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기자 전형이나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이런 전형들에 해당이 된다면 그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은 별도의 가산점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없지만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지원 자격을 거르다 보니까 지원율이라던가 성적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조금 더 다른 전형보다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후 타학과로 전과를 할 수 있나요? 네, 저희 결혼 발생에 대한 모집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별로 별도의 전과 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전과가 되지 않고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전과가 가능합니다. 단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는 전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있나요?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실 때 온라인 제공 동의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체크한 줄 알고 저희 대학에서 계속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서류 제출하세요, 서류 제출하세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서류 성적 반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입학 사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공 동의하신 분들은 서류 제출이 별도로 없지만 미동의자나 15년도 이전 이제 합격자들은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등기 우편 발송이나 아니면 저희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8층의 입학 홍보센터로 방문해 주셔서 방문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학과인 반려동물과가 궁금하다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학 홈페이지에 그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반려동물학과가 2년제 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60명을 모집합니다. 정원 외에 특별 전형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사 캠퍼스에 위치를 할 거고요.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자격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잘 이제 운영하기 위해 지금 세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과 면접은 없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산업이 워낙 확장 흐름세라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정고시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본인의 검정고시 합격 정보가 있는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어떻게 등급으로 환산하나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늦게 들어오셨나 봅니다. 부천대학교 모집요강 2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검정고시 취득 평균 점수가 나와 있고 그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반영 점수를 반영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등급도 이제 9등급 체계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면 내가 안정권인지 아니면 좀 더 면접이나 아니면 면접 미율이나 학과를 좀 통해서 점수를 높이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94점이면 저희 반영 접수는 360점이 되고 등급은 3등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 면접 예상 질문이 있던데 면접은 이 질문에서만 나오나요? 네네. 면접 질문은 저희가 지금 모집 요강 31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공통 질문과 학과별 질문들 이 질문에서만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가 보면 면접 심사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어떤 건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질문을 혹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짓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왔네요. 면접 꿀팁. 일단 면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 내와 있는 학과 소개도 있지만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전공 가이드북의 내용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학과별로 영상이 좀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상 질문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자 2명과 학생 1명이 2대1로 3분 이내 이 3분 이내라는 시간이 되게 짧지만 긴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질문 하나당 1분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써보시고, 그리고 내가 말해보면서 시간과 용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면접 시간 동안 2-3개 질문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미소는 좀 필수입니다. 이게 뭐 서비스 직종이나 뭐 그런 학과만은 해당이 아닙니다. 모든 학과 어느 구조나 밝고 긍정적인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그럼 미소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코로나로 마스크는 착용을 할 겁니다. KF94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미소나 이런 밝은 표정들은 볼 수 있으니까 미소에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목소리 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마스크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수시 1차 합격하고 수시 2차 때 다른 학과를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지원 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이 모집 시기별 수시 1차에 뭐 2개 학과 이렇게 지원이 되진 않지만 수시 1차, 수시 2차 각각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안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지침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 검정고시생이라고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예, 부천대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 유형이 뭔지 이런 걸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검정고시는 2022년 4월 그리고 8월에 2번 시험을 봤는데 과목별 최고 성적만 모아서 반영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각 회차별 평균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차별 성적이 따로 조합해서 뭐 산출해 드리거나 그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추가 시험을 응시할 때 이전 회차의 성적이 좋았던 부분들은 가져다 쓸 수 있게 선택을 하고, 뭐 나머지 부분을 시험을 봐서 거기에 나오는 성적 이런 부분들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차 중에 가장 성적이 잘 나온 걸 잘 선택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 박람회 언제 열리나요? 저희 부천대학교 공동 입시 박람회는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9월 16, 17일 날 수도권 박람회가 있을 겁니다. 연성대학교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고요. 9월 30일부터 11월 1일, 2일에서 전문대학, 전국 전문대학 수시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뵐게요. 면접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보통 면접을 볼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학과에 따라선 지각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감점의 요인으로 반영을 하시는 학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7개 과목을 시험을 치렀는데 7개 과목 모두 성적이 들어가나요? 네, 검정고시 시험본 전체 과목이 평균으로 나오고 저희는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 발생하는 지원자의 실수가 있다면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네. 이게 하나의 또 꿀팁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멘트가 뭐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을 때 보통 학생들이 당황을 하고 하던 습관들을 보입니다. 뭐 손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머리를 귀 뒤로 자꾸 넘긴다거나 순간 인상을 쓴다거나 아니면 웃는다거나 막 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당황은 되겠지만 한번 숨을 고르고 머릿속에 생각을 빨리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 심사 항목에 보면 태도 및 자세라는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까먹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고 바로 감점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이후의 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들이 변화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경우에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사이트 업로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충청남도 그 교육지원청인가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따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앉아서 보나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어느 학과를 희망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 학과마다 좀 다릅니다. 앉아서 하는 학과도 있고요. 서서 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서비스과는 서서 하는 면접을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재활스포츠학과는 좀 앉아서 하는 편이고 학과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라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올라온 질문들은 제가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면접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면접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작년도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스마일 체크 같은 거를 위해 잠깐 1, 2초 정도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역만 신경을 썼는데 학생들의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나의 미소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 체크나 이런 것들을 위해 잠깐의 마스크를 내리는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항공서비스과 면접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이 맞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항공서비스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단정한 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항공서비스과의 특성은 면접복을 입거나 교복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남학생들은 세 가지 중에 일반 사복도 입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잘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면접복이 잘 어울린다? 면접복을 입으셔도 돼요. 면접복은 흰 블라우스, 검정 치마, 아니면 검정 바지, 구두,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올림머리를 하거나 포니테일 머리를 하거나 하는 편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 오시는 학생들도 이제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저희가 이 마크나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쪽에는 저희가 가림 스티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오시면 됩니다. 복장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격증 어필해도 괜찮나요? 자격증 어필하면 좋죠. 근데 학생들이 간혹 물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던가 자격증을 가져오면 좋나요? 하시는데 제공하고 심사자에게 전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3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는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가져왔다고 해서 더 딱히 가산점을 주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예상 질문에 그 해당 부분의 질문에 잘 맞게 잘 어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과 질문이 많네요. 영어 지문 읽기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어 질문 읽기는 면접 심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 지문은 이미 입학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에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음성 파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보고 오더라고요 라는 말을 교수님들한테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띄어읽기, 발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그런 부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외워오면 좋나요? 당연히 외우면 좋겠죠. 열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외워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 현장에서도 그 지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외워왔다면 외웠지만 좀 까먹는 건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40분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예약 상담이나 실시간 채팅 상담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9월 달에 많이 지금 박람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잘 하시고요.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